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시험 시작한 지 3일차가 지났고요. 이제 오늘 제가 녹화를 하는 이 시간은 벌써 4일차.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노인 스포츠 지도사, 생활 스포츠 지도사 노인 분야 시험 보시는 분들이 이제 오전부터 시험을 보고 계실 겁니다. 사실 비 소식이 좀 많이 예보돼 있어서 좀 걱정이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이런 악천후 상황 속에서도 응시를 하시려고 또 청주까지 오시는 응시생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시고 조금만 더 고생해서 좋은 결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6월 18일자 생활체육 분야 시험이 있었죠. 그래서 관련해서 구술 문제를 조금 종합을 해봤습니다. 이제 풀이를 하기 앞서서 이제 제 주관적인 상황이 많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이 조금 다르게 생각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문제를 듣고 내 생각은 이거에 대한 답은 이런 것 같다. 답이 잘못된 것 같다 하시면 언제든지 영상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한번 더 대화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18일자 나왔던 출제 문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는 쉬운 문제입니다. 홀 표지판의 표시 내용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설명을 하라고 했죠. 자, 여러분, 이거 정말 쉬운 문제지만 막상 우리 우리 시험 감독 앞에 서면 머리가 또 하얘지고 말이 안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보통 이제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왼쪽에서 경기 규칙 2개, 오른쪽에서 지도 방법 2개 해서 시험이 시작되면은 경기 규칙 2개, 지도 방법 2개 이런 식으로 뽑고 그 이후에 내려놓고 차례차례대로 읽어서 2분 30초 내에 모두 답을 해야 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나왔을 경우 한 번 더 그냥 편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래, 홀 표지판 내가 항상 보던 건데 보면은 뭐가 있었지. 그래, 여기가 A, B, C, D 코스인지 여기서 몇 번 홀인지 그리고 파3, 파4, 파5인지 기존 타수가 적혀 있구나. 아, 마지막으로 홀컵까지의 길이는 몇 미터인지 확인하고 가야 되는 곳이라 그게 적혀 있다.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하시면서 하는 게 제일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야 쉬운 문제를 여러분들이 안 틀릴 수 있어요. 네, 다음은 임팩트 지도 방법입니다. 자, 현재 이 문제가 작년 그리고 17일 그리고 18일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임팩트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다운스윙 이후에 공과 클럽의 타격부가 만나는 순간을 뜻하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몸에 힘을 뺀 후에 헤드의 무게를 천천히 느끼면서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연스러운 무게중심이 이루어진과 동시에 지면의 반발력을 이용하여 정확한 타점을 맞추도록 지도한다. 자, 이거는 이제 제가 뭐 전체적인 부분을 이렇게 그냥 통틀어서 이야기를 한 거고, 실제로는 뭐 몸에 힘을 좀 빼주고 헤드의 무게를 느끼면서 무게중심의 이동에 관하여 교육을 하겠다. 세 번째로 임팩트 순간에 힘을 주고 쳐서 왼손이 당겨치지 않도록 임팩트 이후 팔로우 스루를 길게 가져간다. 뭐 이런 방법 정도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개인적인 주관과 개인적인 교육 방법 그리고 교육하려는 대상이 어떤 사람이고 뭐 연령, 뭐 힘이 어떻고 개별 차에 따라서 조금씩 지도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파크골프 실격 사유를 말하시오. 네, 실격 사유 자주 나오는 문제죠. 첫 번째, 분실구 발생 시 예비공이 없었을 때 실격 가능합니다. 파크골프 공인용구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실격이죠. 경기 시작 후 도착했을 때. 네, 이거는 실제로 이번 시험에 실격자가 꽤 많이 발생했습니다. 네. 그리고 경기 후 기록지에 본인의 실제 점수보다 낮게 작성한 경우. 자, 이거는 실격인데, 자, 그럼 반대로 내가 기록지에 본인의 점수보다 높게 적었다. 어떻게 될까요? 그런 경우는 그 점수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네, 그 부분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섯 번째, 경기 당일 코스 내에서 연습 스트로크를 한 경우 실격입니다. 자, 마지막 이거는 2024년 룰이 좀 바뀌었는데요. 원래는 현재 진행 중인 홀 경기에서 컵이 나지 않고 다음 홀에 가서 스트로크를 한 경우는 실격인데 로컬 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게 작년 경기 규정에 바뀌었습니다. 그렇지만 실격 사유는 맞다는 거.
네, 이어서 심정지 처치 방법입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 잘 알아두셔야 될 게 지금 17일, 18일, 19일 문제에서 다 심폐소생, 심정지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보통 계정에 관련된 문제가 많이 나왔다면 올해 같은 경우는 프라이스 혹은 ABC, 그 다음에 심폐소생술, 하임리 같은 방법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파크 골프를 치기 시작하면서 그거에 따른 안전 관리나 안전 조치 혹은 응급처치 관련된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 대신 알아두셔야 될 건 문제의 답은 거의 유사한데 문제를 조금씩 바꿔서 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예를 들어 첫 번째 17일 날은 어떻게 나왔냐? 심폐소생술에 대해 설명하시오가 나왔어요. 두 번째 날 이렇게 나옵니다. 심폐소생이랑 똑같은 말인데 심정지 시 어떻게 처치해야 되는지 말을 살짝 바꿔서 나옵니다. 결국 문제는 똑같아요. CPR과 심폐소생술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그 과정을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이건 뭐 저번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골든타임은 4분. 먼저 환자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 후에 의식과 호흡을 확인하고요. 특정 인물을 지목하여 119 신고 및 그 제세동기 AED를 좀 가져와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 여기서 특정 인물을 지목하는 게 중요합니다. 뭐 빨간 모자 119에 신고해 주세요. 흰색 셔츠를 입으신 분 지금 제세동기를 가져와 주세요. 이게 중요하고요. 세 번째, 의식이 없는 게 확인될 경우 바로 이제 깍지를 끼고 흉부 정중앙에 압박을 실시해야 됩니다. 속도는 초당 2회, 한 번 할 때 30회를 눌러주시면 되는데 너무 가볍게 누르지 마시고 살짝 더 깊이 눌러서 심장에 어느 정도 힘이 전달될 수 있게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후 기도를 확보하고 인공호흡 2회 정도를 진행하고요. 이 루틴을 5회 정도 반복을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제세동기가 있다라고 하시면 제세동기의 전원을 켜고 설명대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어서 스윙 스피드를 빠르게 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이것도 제 주관적인 부분을 적어놓은 거예요. 자, 코킹을 이용해서 헤드 스피드를 빠르게 만든다. 이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 아주 기본적인 거죠. 스윙 반경, 스윙의 크기를 넓힌다. 그리고 사실 이제 스피드가 좀 증가하려면 스윙 후에 손목이 좀 부드럽게 풀려야 되거든요. 그래야 헤드 스피드가 증가하는 부분이 또 있고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임팩트를 세게 한다. 코킹과 함께 임팩트를 세게 해야 스윙 스피드를 좀 더 빠르게 내면서 비거리를 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손에 잘 맞는 장갑을 착용해서 미끄러짐을 방지한다. 뭐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백스윙 시 체중을 오른발에 싣고 다운스윙 시 왼발로 자연스럽게 이동합니다. 자, 저희가 스윙할 때 열심히 뭐 채만 휘두른다고 해서 공이 멀리 가는 거 아니죠? 스윙 스피드를 높이기 위해선 또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체중 이동입니다. 오른발에 체중을 싣는다라는 것은 무게중심을 오른쪽으로 심었다가 왼발로 자연스럽게 무게중심이 이동되면서 체중의 이동을 통해서 힘을 실어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비거리가 안 나오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롱홀에서도 좀 좋은 결과를 만드실 수가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경기자가 동반자의 공을 타격 시 처치 방법. 근데 이렇게만 설명을 들으면 상황이 두 가지가 있어서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제 나름대로 두 가지 상황에 대한 대답을 좀 적어봤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자의 공으로 동반자의 공을 타격했을 시. 경기자의 공으로 때렸는데 동반자의 공이 맞았어요. 이런 상황이에요. 경기자의 공은 공이 멈춘 그 자리에서 다음 샷을 해야 하죠. 하지만 동반자의 공은 경기자 혹은 동반자가 리플레이스 할 수 있다. 자, 여기서도 2024년에 규정이 바뀐 게 있습니다. 원래 맞은 동반자의 공은 경기자가 옮겼어야 되는데 이제는 동반자도 리플레이스를 해줄 수 있다라고 룰이 막 바뀌었습니다. 작년에. 자, 해석 두 번째. 경기자가 본인 공이 아닌 동반자의 공을 가지고 샷을 했을 경우. 자, 이 문제를 읽어봤을 때 동반자의 곡을 내가 직접 쳤다라고도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해석 2를 달아놨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내 공이 아니라 다른 사람 공을 친 겁니다. 뭐라고 부르죠? 맞습니다. 오구 플레이로 제가 간주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규정에 따라서 투벌타를 받게 되고 잘못 친 동반자의 공을 리플레이스하고 본인의 공으로 다시 샷을 하면 됩니다. 네, 오구 플레이가 될 수 있다라는 거. 네, 여러분 이어서 경기 중인 공에 대해 설명하시오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경기 중인 공이란 무엇이죠? 네, 맞습니다.
경기자가 티샷을 한 공이 티잉 그라운드를 벗어나 홀 아웃 할 때까지의 상태를 보통 우리는 경기 중인 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마크를 해서 공을 집어들은 후에 다시 공을 놓고 볼 마커를 들었을 때, 자, 이 상황은 다시 공이 잠깐 죽어 있는 데드볼 상태에서 경기 중인 공으로 돌아간 상태입니다. 이제 그러면 이 볼 마커를 빼고 공을 놓은 순간은 이 공은 절대 다시 집으면 안 되는 공입니다. 경기 중인 공이 된 거죠. 자, 다음 분실구, 오비, 언플레이어볼 등으로 공을 집어들어 규칙에 의한 지점에 공을 놓고 스트로크한 경우. 그렇죠. 자, 저희가 이제 페널티를 받거나 아니면은 구제를 받거나 이런 상황에서 이 규칙에 의한 지점에 공을 놓는다. 자, 여기서도 문제가 하나 파생될 수 있습니다. 보통 심사위원분들이 이 이야기를 딱 얘기할 때, 아, 그러면 그 규칙에 의해서 지점에 공을 넣는 걸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또 추가로 물어볼 수도 있어요. 자, 이거는 플레이스죠. 네. 볼 마커를 다시 집어들은 후에 공을 놓는 거는 원위치로 하는 거기 때문에 리플레이스고요. 자, 이 안에서도 또 문제가 파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경우는 경기 중인 공이다.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수리지 처치법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캐주얼 워터 처치법이 나왔는데 오늘은 또 수리지 처치법이 나왔죠. 자, 수리지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잔디를 새로 깔고 있는 지역이나 어린 묘목이 자라고 있는 지역으로서 경기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금지한 지역으로 이 흰색 말뚝에다가 청색 테이프를 감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보통 캐주얼 워터나 수리지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무벌타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죠. 그래서 공이 수리지에 안착했을 경우는 공이 있는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경계선으로 먼저 이동하셔야 됩니다. 자, 이후 깃대를 수직으로 보고 양팔을 벌려 좌우 투 클럽 이내에 깃대와 가깝지 않고 스탠스가 가능한 곳에 공을 두고 처치한다. 자, 제가 얘기한 거는 완전 그 정답과 가깝게 이거는 얘기를 한 거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깃대와 가깝지 않고입니다. 네. 어제 제가 이제 막 실기구장 가서 이렇게 실제 보면 오비 처치를 하시는데 깃대와 가깝게 자꾸 공을 두시는 분들이 계셔요. 이거 절대 안 돼요. 항상 깃대와 가깝지 않게 두셔야 됩니다. 네. 벌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꼭 실전에서도 잘 적용하셔야 돼요. 자, 이어서 그린에서 동반자의 행동 요령에 대해 설명하시오. 자, 그린 위에서 이제 공을 치는 방향이나 시야 등 라이를 가리지 않기, 동반자가 퍼팅 시 정숙 유지 및 방해 금지, 동반자의 퍼팅 라인을 밟지 않기, 퍼팅하는 동반자의 스윙 반경으로부터 떨어져서 대기, 이거는 안전거리 확보. 다음은 모든 경기자가 컵인 이후에 다음으로 이동하기, 기본적인 에티켓입니다. 이어서 경기자의 공이 분리되었을 때 조치, 이거는 분실구랑 조치 방법이 다릅니다. 샷을 했는데 경기자의 공이 분리되었을 때는 동반자의 확인 후 동의를 구하고 예비공으로 교체하여 샷을 했다고 추정되는 전 지점으로 이동해서 벌타 없이 다시 경기를 진행합니다. 자, 여기에서 공이 분리가 되었는데 예비공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실격 처리됩니다. 자, 다음 오비 말뚝이 설치되어 있는 이유. 경기 가능한 지역과 불가능한 지역을 구분하기 위해 설치가 된 거죠. 네, 쉬운 문제였고요. 자, 이어서 티잉 그라운드에 대해 설명하시오. 막상 또 이런 거 설명하라고 하면 말이 되게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천천히 생각하시고 이야기하세요. 티잉 그라운드 무엇을 위해 존재하나요? 우리가 티샷을 위해 존재하는 판때기죠. 네, 홀마다 설치된 출발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첫 번째 공을 치는 장소이기도 하고 우리가 흔히 팁박스라고도 부릅니다. 자, 규격은 1.5, 1.5, 2m, 2m. 이거는 다들 알고 계시죠? 5m 이상의 고무판과 그 위에 인조잔디가 합쳐진 티샷을 위한 지점이다. 이거는 본인의 스타일대로 편하게 풀어서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문제는 조금 어려우셨을 것 같습니다. 체육과 운동과 스포츠를 비교하면서 설명하시오. 아니, 내 생각엔 다 비슷한데 뭐가 다를까?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조금씩 다릅니다. 자, 체육이란 운동과 스포츠를 수단으로 활용하여 인간의 전인적으로 성장시키는 교육 활동이다. 네, 체육은 성장시키는 교육 활동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자, 그럼 운동이란 건강과 체력을 위해서 개인이 수행하는 활동. 자, 남이 시키는 게 아니라 개인이 직접 수행하는 활동을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럼 스포츠는? 그쵸, 스포츠는 경쟁이죠. 규칙과 승부가 있는 경쟁적 게임 활동을 스포츠라고 부릅니다. 자, 정리하면 체육은 교육 활동이고요. 운동은 내가 스스로 수행하는 운동 활동이고, 스포츠는 경쟁적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죠? 자, 이어서 스윙의 6단계입니다. 어제 이 문제를 뽑으신 분들은 정말 금손이시라고 할 수 있겠네요. 달달달달 외우고 여러분들이 바로 아는 그 문제. 테이크 백, 백스윙, 다운스윙, 임팩트, 팔로우스루, 피니시. 좋습니다. 자, 이어서 클럽의 구성 요소 재원에 대해 설명하시오. 네, 이 부분은 좀 장황하게 설명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 필요한 정답은 딱 3개였던 것 같습니다. 헤드, 샤프트, 그립으로 구성되어 있다. 뭐 이렇게 하면 웬만하면 다 문제를 맞으실 것 같은데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클럽의 무게는 600g 이하가 돼야 되고 길이는 86cm 이하가 되어야 한다. 헤드는 황동소울, 나무, 탄소섬유, 타격부 이렇게 3가지로 구성이 되죠. 샤프트는 유리섬유 혹은 100% 탄소섬유로 이루어질 수 있고요. 그립은 고무나 실리콘 가죽 등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100점을 주시겠죠. 이어서 샷을 할 때 안전조치 3가지 이상을 구술하시오.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본인이 샷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면 첫 번째, 샷을 할 때 항상 지정된 위치에서만 실시하셔야 됩니다. 실제 경기 중에 다른 곳에서 연습 스트로크 하실 때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실격 사유 될 수 있습니다. 자, 샷을 한 후에 먼저 앞으로 나가지 않기. 네, 이거는 당연한 부분이고 샷을 할 때 전방과 주위 사람을 꼭 확인해 주셔야 된다. 필요한 사항입니다. 자, 이어서 파크골프에서 가장 많이 잡는 그립과 장점. 이거를 이제 베이스볼 그립이라고 하시는 분도 간혹 계시긴 한데 제가 알기로는 교재에서 확인한 결과 오버래핑 그립이 제일 많이 사용되는 그립입니다. 실제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다른 그립에 비해 이 그립은 클럽 헤드 움직임이 비교적 자유롭죠. 그리고 일체감이 좋은 그립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파크 골프장 특수 조건에 따른 로컬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오. 자, 이 부분도 조금 애매한 문제이긴 합니다. 로컬룰이란 거에 대한 설명은 이미 나와 있어요. 파크 골프장에 대한 특수 조건에 따른. 근데 여기서 이 로컬룰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라는 문제인데 저는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하수구가 많거나 혹은 구장 사이에 보행로 혹은 자전거 도로가 있다든지 공인 구장의 룰에서 약간 벗어난 특이한 구장일 때 그 구장만이 가지고 있는 특이성을 보완하기 위한 룰을 로컬 룰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형평성을 위해서 모두에게 적용시키는 룰이죠. 혹은 민원의 소지가 큰 문제들을 로컬 룰로 지정한다. 뭐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시를 들자면 뭐 더블파 규정. 다른 홀로 공이 넘어가면 오비가 아니고 원래 칠 수 있지만 안전상의 문제로 오비라고 지정한다. 이런 부분들이 로컬 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생활체육의 구성 3요소. 생활체육을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지도자가 필요하고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합니다. 네, 다음 풀스윙에 대한 지도 방법을 설명하시오. 이것도 그냥 제가 제 주관적으로 한번 적어봤습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풀스윙의 설명은 비거리 60m 이상으로 백스윙 정점에서 그립을 잡은 양손은 우측 어깨와 머리 사이이며 좌우 체중은 최대한 좌측으로 이동하면서 교육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냥 스윙이 6단계에 맞게 테이크백부터 피니시까지 잘 생각을 하면서 교육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주관적으로 대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어서 쉬운 문제 설치물 5가지 말하시오. 네, 이거는 완전 거저주는 보너스 문제죠. 시설물과 헷갈리지 않게 잘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어서 세컨샷 할 때 동반자와 공이 바뀐 것을 알았을 때 벌타와 처치 방법. 자, 동반자와 공이 바뀐 것을 알았을 때 오구 플레이가 되죠. 사실은 다른 사람이 공을 쳤기 때문에. 그러면 경기자 동반자가 모두 두 벌타를 먹고 둘 다 원래 위치에 두고 다시 시작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 한 명만 쳤을 때는 타격한 사람만 투벌타를 먹게 되고 동반자의 공은 원래대로 리플레이스를 해주면 된다. 이거는 문제를 제가 잘 못 들어서 2가지의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상황에 맞춰서 대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비 처치 방법도 나왔는데 이건 뭐 모두 다 알고 계시는 방법일 거고요. 네, 마킹한 볼마커가 방해가 되어 이동을 요청했을 때 볼마커가 이미 되어 있는 상태, 마킹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볼마커가 조금 거슬린다, 아니면 경로상에 있다. 그러면 좌후로 투 클럽 절대 아닙니다. 좌후로 투 헤드예요. 자, 그럼 여기서 추가로 한번 문제를 내볼게요. 투 클럽
투클럽 말고 투헤드를 옮길 수 있는 다른 상황 뭐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예비 홀컵입니다. 제 공이 예비 홀컵 위에 올라가 있을 때는 투헤드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이 문제도 나올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생각해 두세요. 자, 이어서 티샷 이후에 어드레스를 하다가 공을 건드렸을 시. 자, 공을 살짝 건드려서 원위치가 된 경우는 무벌타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살짝이라도 건드렸는데 원래 있던 위치로 벗어나면 일타 가산이 됩니다. 자, 그리고 움직일 수 없는 장애물 중 무벌타 구제가 가능한 경우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예비 홀컵, 스프링쿨러, 수리지, 캐주얼 워터, 배수구 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정리한 문제들이 한 15문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여튼 지금 18일자 나온 문제들을 한번 정리해서 풀이를 해드렸고요. 제가 말씀드린 답이 대부분의 정답에 가깝게 제가 최대한 교재를 찾으면서 제가 아는 선에서 풀이를 했지만 주관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씩 다르게 풀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제가 말한 것들이 모두 다 정답이 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의 구술시험 준비에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 이제 20일 시험, 21일 시험 이틀이 남아 있는데 여러분들 모쪼록 잘 준비해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고요. 네, 비가 오는 와중에도 구술 혹은 또 이제 타격 시험, 실기 시험 보러 오시는 모든 분들 안전하게 시험 잘 마치시고 좋은 결과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 요요파크 골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